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있다.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환을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831년에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다시피 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존재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는 출발점이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검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심연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간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지만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행복도 이 두 원리의 근거에서 주장됐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이성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없이 삶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 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악착 같은 욕망을 나타낸 말이다.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성장한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달리게 한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의해 좌절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얻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40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의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처럼 행복을 위해 우리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풀리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이다. 청춘은 지혜롭지 못하지만 무모한 용기가 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면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40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한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기보다는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70회 생일이 2년 지난 후 1860년 9월 21일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후에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그의 책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통 없이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40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얻은 것은 명성과 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삶의 지혜였을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고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존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 자살은 관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다. 좌절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다. 삶에 지쳤거나 희망이 없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좋은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이 좌절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살률 세계 1위인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자살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원히 떠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고통도 없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 애착,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돈이 충분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잘 살았더라면, 더 건강했더라면, 빚이 없었더라면, 삶이 괴롭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소망이 남아있다. 따라서 주위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난 고통이지 살려는 의지 그 자체는 아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개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많지만 자세히 보면 우스꽝스럽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소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것이 우연에 의한 사건이므로 희극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의 소망이 성취되지 않고
노력과 희망이 무의미하게 될 때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비극적인 인물의 역할을 맡지만 자세히 보면 하루하루 끊임없는 걱정거리로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유치한 희극적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어렵다. 연봉과 재산, 주택 등과 관련해 절대적인 기준은 제시할 수 없다. 사람마다 행복을 위해 갖춰야 할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재산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가난만 피한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면 불행하게 여길 수 있다. 각자의 욕망과 만족에 따라 달라지는 부는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 부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 짧다. 만족. 행복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빠른 전이이다. 행복이 짧고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행복이 찰나의 짧은 꿈처럼 느껴지는 반면 고통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인의 일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뿐이다. 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 3시간으로 조사돼 평생 10년이나 걱정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은 대개 일생 동안 50만 번 이상 웃는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웃음이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50만 번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생애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웃는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행복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뇌의 노화 같은 생리학적 퇴행도 꼽을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은 항상 과거형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많은 경우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늘 결핍은 인간에게 고통이지만 충족에서 과잉으로 넘어가면 권태, 지루함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 사이의 짧은 만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즐기는 순간은 찰나와 같이 금방 지나간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은 행복감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행복은 멀고 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에서 느끼는 불쾌에서 만족을 느끼는 쾌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빠른 이행으로 봤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만족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인데 언젠가 그 결핍이 충족되면 행복감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그 지속도가 너무 짧다. 그래서 행복의 순간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쾌락은 단순히 결핍을 제거하고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으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성공, 성취, 합격 등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몇 달씩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작은 것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가락,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렘, 첫 출근 등등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서 만족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은 빨리 잊혀진다.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으며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해선 안 된다.
40대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함에서 단번에 볼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